자, 우리 이렇게 화기애애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승부 메시지에 보면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에다가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해라. 이따위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요? 그리고 극우 세력들 중에 일부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 또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피선거권 박탈된 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돌고 있답니다. 아니 이렇게 똥을 싸질러 놓고 무슨 수로 당이 중심이 돼서 대선을 이겨? 아니 미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말이 돼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이분이 권영세, 권성동 의원 만나가지고 비록 이렇게 내가 떠나지만 나는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에라이 지금 나라를 진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놓고 이러면서 당 중심으로 대선 준비 잘해라, 꼭 승리해라. 윤석열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란 자리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사랑이란 측면에서 정말 사랑하기 좋은 자리예요. 국민들을. 그렇죠? 경제를 안정시키고 또 뭐 복지를 하고 그다음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러면서 이런 국민을 사랑하는 일을 임기 동안에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댔던 사람이 윤석열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편협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억나세요? 그때 이 반지하 쭈그리고 내려다 보면서 뭐 이런 거 이태원 참사 때 윤석열의 태도 이런 거 소름 끼치잖아요. 정말. 예? 그다음 최상병 죽었을 때도 그렇고 고비고비마다 정말 국민을 개무시하고 사랑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집에 가는 순간 사랑한다고 그러고 정말 저질이에요. 아니, 정말 흉악한 사람. 이분들은 말과 행동, 철학과 실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헌법을 가장 휴지로 만들고 무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헌법을 무시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한덕수라든지 최상목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또 헌법을 짓밟는 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구 세력들이죠. 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는 언제나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내뱉는 자유와 민주주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짓밟는 짓만 하면서 네. 고상하게 그걸 또 자기들이 지키는 자인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사랑하고 뭐 입에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의 이익, 그 다음에 기득권, 나라가 망해도 내 기득권이 보장되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워딩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게 없습니다. 어쩌면 반대로 해석해보면 정확하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그 문헌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사람의 메시지가 윤석열의 메시지는 국민이라는 반을 썼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고 길거리에서 성조기 흔들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한 메시지고 나머지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생했던 시민들, 민주시민들은 아예 국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메시지가 승복 메시지를 읽히지도 않는 것이 그렇죠. 아니 지금 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강화문에 나가가지고 고생하셨던 시민들과 이 죽을 맛에 이 자영업자들 폐업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위로와 사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국민에는 뭐 사랑하니 존경하니 고맙니 이게 전부 다 자기 박수 쳐주고 구치소 나올 때 막 와 해줬던 그 사람만 국민이에요. 여전히 나머지는 다 반국가 세력이야. 아직까지 정신 못 차렸다니까요. 네. 오늘 그 대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아우야 이렇게 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나서 형님 어떤 일이에요? 라고 하니 이분이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분이 네. 진짜 잘 됐다. 자기는 윤석열 탄핵 반드시 돼야 되는 대구 경북에 있는 XX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 여기에서 국회의원들 다 나와서 거기 줄서가 됐는데 우리 대구 경북이 이 모양 이 꼴 났는데 진짜 스픽서 잘했다. 당신들이 영웅이다. 그런데 내 이름은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얘기한 거 지금 다 아니에요? 특정한 거 아니야? 아니 특정이 되는데요? 본인의 누군지 이름을 알겠어요. 참고로 부위원장은 많습니다. 부위원장은 이제 많죠. 여러 사람 부위원장이니까. 있는데 그렇게 전화가 와서 너무 통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정말 이번 이 일을 계기로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데 네. 계속 비판을 해달라 이런 자. 이제 전화도 왔습니다. 어쨌든 그분을 보호하기로 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제 오늘부터 사실은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는 8일에 정례 국무회의가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차기 대선일 지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서 나를 지정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6월 3일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대선 날짜로 얘기가 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대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나갈 의사가 없으신 걸로 보여요.
네, 일단은 그 뜻을 제가 받들도록 하고요. 잠깐만 지금 나갈 의사가 없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의사가 아니고 지가 집으로 갈 의사가 옷을 없다 벗을. 이런 거죠. 예, 네. 잠깐 착각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오늘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제 경선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많이 급합니다. 자, 누가 이번에 그러면은 후보로 나와야 될까요?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 많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런데 그분들이 네. 다 지금 명태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명태균 특검을 진행하는 순간에 그분들이 후보로서 서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국힘 내에서 명태균과 관계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인데 그다음에 안철수도 물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외에는 후보가 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극우 보수들 내에서 근데 한동훈은 절대 안 되고 배신자 프레임이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 있을까 했더니 지금 노동부 장관 김문수. 김문수만이 명태균 게이트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12.3 내란 쿠데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그 단체로 나왔을 때 서영교 의원이 그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해라 할 때 일어서서 다 절을 했어요. 그때 한 명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김문수 장관만 안 일어났어요. 앉아서 그랬다고? 버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습에 지금 극우 보수들이 자기는 김문수다. 그래서 김문수의 지지율이 아주 근데 사실 좀 오래된 얘기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 전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윤석열, 김건희 출마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화내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한덕수, 최상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명태균 특검 제2호가 안 하고 받으면서 나머지 다 죽이고 나만 살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흉악한 사람들이라 국민의힘 사람들은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 그리고 실제로 목표로 하는 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영남 자민련의 당권이라도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이 아마 거의 전부일 것 같아요. 제가 대선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사람들 처음 들을 수도 있고 아실 수도 있는데 몇 분 소개해 드릴까요? 국힘 쪽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건 네, 출마 윤석열 준비를 카카. 네. 예, 출마할 의사가 있습니다. 카카운동. 카카운동 하신 분이 이제 있고요. 여전히 뭐 본인이 불출마한다는 이야기 안 하니까 있고 또 충남도지사 지금 누군지 아시죠?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나도 한번 나가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제 제가 그 옆에 이장우도 있습니다. 예? 이장우. 이장호 대전시장. 대전시장은 아직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들리고 이참에 나도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는 또 인천에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한번 나가보겠다. 그리고 오세훈은 지금 이제 힘들죠. 홍준표는 아마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더 힘들어질 거고. 대구시장을 다음 주에 그만둔대요. 그만두고 네. 이제 대선에 네, 나오면 나온대요. 뭐 저분은 아마 처지가 지금 어디 저 의왕 쪽에 있는 그쪽 서울구치소하고 처지가 비슷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저분은 아마 대선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수사의 벽을 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번 판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생각해서 이번이 나와서 TV 토론을 하거나 이러면 내가 지금 그렇죠. 관할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 번 더 자 시도지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참고로 제가 엄청 당한 노인변호사도 엄청 당했던 경상남도 지사는 출마 생각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출마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욕을 저한테 한 20분 정도 하던데 비서를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명태균과 관련 있다 이러니까 그분 다시 한 번 더 내한테 전화해 주면 내가 한 번 더 토론을 하겠는데 되게 어쨌든 뒤끝이 있으시다. 뒤끝 있는 것처럼 하면 공격을 더 안 한대요. 아, 그래요? 제가 늘 듣기만 아. 듣다가 자 하여튼 이제 그래서 단체장들이 출마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정치적으로 계산해 한명 더 보니까. 들었어요 저는. 네. 그 나경원 의원이 캠프 차렸다는 얘기 오늘. 오늘 저도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그래서 이제 장이 되면은 장날 되면 장군들이 모인다고 지금 장군들이 모여서 이제 전표는 거예요 그게. 그 뭐 언제나 대선 때가 되면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뭐 이 사람 금행하신 분들 중에서는 뭐 돋보일 수 있는 분은 거의 없고요. 이철우 지사는 제가 지난 가을에 한번 만났어요. 경북도청에 갈 일이 있어서
근데 경북도청을 새로 지어놨는데 과거 청와대보다도 더 크고 멋집니다. 그리고 그 경북도청 뒤에 뒤산이 네. 청와대 뒤에 북악산 하고 크게 유사해요. 그래서 경북도청을 이리 옮겨와서 지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없다 말을 안 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면은 학교 등록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놀고 있네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동네에서 왔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제가 이 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마디로 하겠죠. 아니 그 진짜 아니 이번에 산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이 맞아요. 양반이 지금 자꾸 아재 개그를 해. 대도 안 한 거를. 각하 보고 싶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이승만, 박정희 사진 걸어놓고 윤석열하고 손잡고 있는 거 각하 보고 싶습니다. 각하 되기를 원한다. 뭐 그런 메시지예요. 네. 부터 시작해서 초고속 산불이었잖아요. 이번에 맞아요. 산불 엄청 빨리 번졌잖아요. 키워드를. 초고속 산불 초고속으로 회복. 뭐 이따위 캐치프레이 막 걸어 그 주민들이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수로 최고속 회복을 해? 다 불타고 지금 난리 났는데 어떡할 거야? 거기다 더하기 파괴의 미학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냐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약간 운유법으로 이렇게 촌철살인 느낌 비슷하게 정치인으로서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탁 내가지고 와 이렇게 주목 끌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실력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차라리 홍준표한테 배워라. 그런 건 잘해요 홍준표 시장이. 그렇지. 그것도 못 넘으면서 무슨? 근데 대구에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저런 말하면 굉장히 불리할 건데. 안 와, 되죠. 예, 안 되지. 장사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실 열었어요 제가. 아니 스픽스에 그냥 매일 살고 계신데 예, 뭐 이미 뭐 네. 이 한 몸 자, 던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 혹은 내지 희망이 되는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열불이 지금 터지시는데 한국경제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네. 조기 대선 약 60일 후에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통상 여론조사상 대선 60일 전 1위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 사실이 통계로 확인이 됐다.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기사로 내줬습니다. 14대 대선 이후에 치러진 7번의 대선을 분석을 해봤더니 대선 약 60일 전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경우가 5번이더라. 확률을 따지면 71%다.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 치러진 13대는 빼고 나머지 것들을 확인해봤더니 결과론적으로는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 17대 이명박,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두 대선 2달 전 1위 후보였고 예외인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2달 전만 해도 3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였고 윤석열 씨는 대선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와 동률을 기록했다가 대선 2달 전에 뒤쳐졌고 다시 지지율을 반등시켜서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맞다면 뭐 이재명 대표가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써놨습니다. 한국경제가요? 한국경제가 한국경제 또 태세 전환하는 거죠. 네, 이제는. 완전 태세 전환인데요. 한국경제가요 조선일보 다음으로 매출이 2위로 또 꼭 올라갔대요. 조중동이 아니고 조한동으로 네, 바뀌었다. 조한동으로 바뀌었어요. 어안이 그래서- 벙벙합니다. 네. 한국경제가 웬일입니까? 아니 그럼 여기다 딱 써요. 이 압도적 1위. 오, 정권 교체로 감사하네. 민심도 높아. 야. 이렇게 딱 써놨다니까요. 바람보다 먼저 눕네. 먼저 눕나니까 진짜. 바람보다 네. 먼저 누워버려. 네. 이재명 대표가 50% 박스권에 gat혀 있다고 비판하던.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야 이러다가 검찰도 민주당한테 눕겠는데. 경찰은 눕죠. 너 다음 누워요, 주부터 벌써. 보세요. 당연히 지금 네. 내일 모레 사퇴할지도 몰라요. 그것도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여서 예의 주시해야 되면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 주에 윤석열 재구속과 관련돼서 검찰의 수사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인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한동훈이 힘이 없다. 그래서 확 움직여서 가볼 거냐 아니면 아무리 민주당 쪽으로 줄을 서려고 저기는 답이 아닌데 우리 어떻게 하지 라면서 이렇게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취재한 관계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대선에 이제 출마하려면 후보가 나와야 되잖아요. K 필요 없네. 김치 가도 많으니까. 김 중에서 한 분은 확실히 출마하는데 두 사람이 최근에 출마 의사가 없다는 쪽으로 최근에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 세 분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두 분은 지금 출마를 결심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 문상 다녀오셨죠 허성모 네, 의원께서도. 그래서 문상 가서 기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출마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했다고 하던데 그거 맞습니까? 안 하시는 걸로 알고요. 오늘 난찬 질문을 너무 많이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취재물이 올랐다고 하니까 제가 의원들한테 이제 출마를 하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장이 안 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 문상 중에 뭐 몇 분이 이렇게 이제 유사한 질문과 건유가 있었는데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표정이나 화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는 느낌 받았고, 그러니까 한 분의 K 분은 이제 뭐 이미 캠프 차리셨잖아요. 네, 차리고 또 지역 캠프들도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조기 있습니다. 대선 후보 나이와 학력을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 73세이고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고요. 홍준표 시장 70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한동훈 51세, 서울대학교 법학과, 오세훈 64세, 고려대학교 법학과, 안철수 63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유승민 67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이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60세, 중앙대학교 법학과, 김동연 68세, 국제대학교 법학과, 김부겸 67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경수 58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기타로 분류되는 이준석 40세, 하버드대학교 컴퓨터과학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말씀은 이제 한국경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제가 이 후보들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한 아니 거고요. 조금 전에 경상북도지사도 출마하고 충남도지사도 출마하고 이런 분들 다 언급하기도 왜 민망한 분들 그러시는 거예요, 후보 도대체? 후보 후보들. 네.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요. 한번 이번에 경선 한번 나가 보시죠. 저는 민주당에서 많이 나와서 네, 다른 경선에 것보다 합류해줘야 돼요. 뭐 이재명 대세로는 뭐 확실하지만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을 5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서로가 나누면 좋겠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뭐 복지 문제라든지 뭐 평화 문제 많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오늘로 윤석열을 극복하는 걸 떠나 내란 극복은 해야 되고 심판하고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젊은이들도 그런 걸 그럼요. 모를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그 과정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김경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대수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하느냐, 구체적인 문제, 국민연금 문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내놓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어떻게 보여줄까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2017년에도 그랬고 2021년에도 그렇고 굉장한 정말 노선투쟁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 노선투쟁에서 어떤 후보가 되냐에 따라서 향후 5년간 민주당과 뭐 집권했을 때 흐름을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예선전이 있어요. 그래서 후보는 4명만 이렇게 경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명 외에 조금 이 또 경선 비용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5위, 6위권에서는 좀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망신만 당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